세종, 대전, 공주가 대중교통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환승체계 통합으로 충청 메가시티 완성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현역 소령이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국민의 8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가입자 10명 중 4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주요 도시인 청주와 세종, 대전, 공주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가 오는 26일부터 하나로 통합됩니다. 하루 최대 3번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해졌는데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을 거쳐 세종을 잇는 광역버스 BRT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3일 개통한 청주와 세종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BRT 노선 이용객도 벌써 하루 평균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역교통은 항공과 철도 등을 이용하는 충청권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그동안 서로 교통 시스템이 달라 환승 체계나 이용 요금도 제각각으로 불편이 컸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충청권 메가시티 주요 도시의 광역 환승 체계가 하나로 묶입니다. 청주와 세종, 대전, 공주의 지역 교통카드나 교통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기본 요금만 내고도 4개 도시에서 무료 환승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청주에서 세종을 거쳐 대전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요금은 3,400원이었지만 이제는 40%나 낮은 2,000원 이하의 요금만 내면 됩니다. 청주시의 기본 요금은 1,500원이지만 교통요금이 더 비싼 지역을 지날 경우 그 차액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청주 시민의 경우 세종을 거쳐 대전과 공주까지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하루 최대 3번의 무료 환승이 가능합니다. 광역 환승 체계는 인근 세종시와 대전, 공주를 방문하는 청주 시민분들에게 총 무료 3번의 무료 환승을 제공하여 편의와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간 메가시티의 주요 과제로 지목된 교통체계 통합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겁니다. 충청 메가시티는 생활권을 같이 하는 도민들이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촉발을 통해서 앞으로의 충청 메가시티는 성공 가능성이 좀 높다. 충청 메가시티 주요 도시의 통합 환승 체계 구축이 수도권에 이은 또 하나의 광역 생활권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최근 영동의 한 부대 인근 교회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람을 붙잡고 보니 이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현역 소령이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영동 육군 종합학교 인근의 한 교회입니다. 지난 2일 오전 이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 3대가 발견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평소 주로 군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주말이면 인근 지역 주민들도 찾고 있습니다. 더욱이 카메라가 발견된 날은 다른 지역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수련회를 연 첫날이었습니다. 당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일반인 신도에 의해 휴지통에서 발견됐습니다. 신도는 즉각 이 사실을 목사에게 알렸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이실직고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고 있는 현역 소령 A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직까지 불법 촬영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벌여 또 다른 몰카 설치나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 부목사 현역 소령 A씨를 보직 해임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요즘 실손 의료보험 하나쯤은 거의 다 갖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에 가까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 둘과 아내, 본인 명의의 실손의료보험 4개를 들고 있는 김모 씨. 최근 2년여 동안 30여 차례의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일일이 영수증 첨부에 보험 청구 과정도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작은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건마다 신청하기가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신청 절차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모아놓고 한 번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면 시기가 지나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케이스들도 있고.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8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5개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 보상 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자도 27%인 410명으로 포기 횟수는 평균 3회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소비자 5명 중 1명은 실손보험 이용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과소 지급이 34%로 가장 많고 갱신보험료 과다,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상위 5개 보험사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2점이며 현대해상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 17 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사와 비행단 주변에 거주하거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 17,000여 명이며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6만 원입니다. 국방부가 고시한 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등 5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청주시 면적의 6%에 달합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 수분을 모아 먹는 물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습기보다 에너지 효율과 수분 포집률이 각각 2배인데다 자체 살균과 정수까지 가능합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나미부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는 공기 중 수분이 등껍질에 이슬로 맺히면 이를 생존에 필요한 물로 섭취합니다. 딱정벌레가 지닌 친수와 소수 성질에서 착안해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 수분을 모아 먹는 물을 생산하는 수분 포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계연구원 자연모사연구단 이면희 연구단장 연구팀이 개발한 시스템은 딱정벌레의 성질을 이용해 수분을 응축하고 자신보다 3,00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이끼의 성질에서 착안해 수분을 흡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부분에서도 이끼처럼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를 써서 물을 잘 응축시키는 딱정벌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하이브리드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온 30도에 습도 80%인 상황에서 24시간 동안 2리터의 먹는 물이 생산됐습니다. 기존 제습기 대비 에너지 효율과 수분 포집률이 각각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제습기의 소음과 무게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전 소자를 이용했는데 열전 소자의 발열면을 흡수판으로 설계해 포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포집한 물은 규조토로 만든 친환경 필터로 정수해 나노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탁상형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수분을 포집할 수 있도록 3kg의 휴대용 물수확기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휴대용 물 수확기는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 캠핑 아니면 이렇게 응급 상황 시에 이동을 하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오늘 같이 이렇게 여름철 같이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구진은 전자기기 제조업체 퓨어시스의 기술을 이전해 휴대용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최근 청주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상승하면서 갭 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 아파트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은 79.7%로 8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전세가율이 오르는 것은 매매 가격 상승폭보다 전세 가격 오름폭이 더 크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제자리인 반면 전세값은 0.39% 상승했습니다. 구별로는 서원구의 전세가율이 83.6%로 가장 높았고 상당구 81.5%, 흥덕구 77.5%, 청원구 77% 등입니다. 충북농협이 오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충북 지역 언론사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CJB를 비롯한 충북 지역 방송과 신문 6곳과 체결하는 것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 언론사는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올해 공익 사업으로 선정하고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 세종지부는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대학적십자사 등과 함께 청주 미평천에서 EM 흑공 던지기를 통한 환경 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평천은 평균 수질이 4급수로 정화 활동이 필요한 하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M 흑공에는 환경 정화에 유용한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통계청이 처음 조사한 지역 활동 인구 통계에서 음성군이 전국 군 단위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활동 인구는 수입이 있는 근로를 한 15세 이상 취업자와 거주민 중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더한 수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음성군의 지역 활동 인구는 11만 8천 명으로 군 단위 가운데 전국 1위이며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도 충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주시가 2024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오늘 육군 37사단, 소방서, 한국전력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지하 공동구에서 국가 중요시설 테러 대응 실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국가 중요시설인 공동구에 대한 적의 테러를 가상해 지휘소 설치, 군 병력 투입, 테러범 진압, 주민 대피 명령, 화재 진압, 폭발물 제거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확고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천시립 노인요양병원에서 60대 치매 환자가 사라져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환자가 병원을 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는 병원 CCTV에서 환자가 인근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주변 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복을 입고 170cm 키에 수염을 기른 60대 남성을 보면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